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배당입니다. 배당이 무엇이냐? 배당은 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이 행위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당은 조금 어렵습니다. 배당을 모르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큰 돈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전 유튜브 거제도 위험한 경매 물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려 3명씩이나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거제 새마을 근거는 9천여만 원을 손실을 당합니다. 또 다른 2명은 낙찰받았다 보증금을 몰취당하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합니다. 이 모두가 배당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해도 경매를 하려면 배당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당에 세금이 섞인다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제외한 단순한 배당을 설명드리고 이 빌라는 낙찰받았으니 3부에서 셀프 등기 유튜브 찍고 4부에서는 세금을 섞어서 배당을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건빌라는 낙찰자가 1억 3,550여만 원에 낙찰받은 것입니다. 배당 순위를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이 0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 1순위, 가압류 2순위,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 3순위입니다. 권리자를 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 신청 비용 0순위, 1순위의 권리자는 LH, 3순위 권리자는 TSMENC, 편의상 1번 채권자라고 부르겠습니다. 3순위는 대한채권관리대부, 편의상 2번 채권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채권 금액을 보면 LH가 1억 원, 1번 채권자 금액이 2,900여만 원, 3번 채권자 금액은 2,430여만 원. 채권 금액만큼 배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 경매가 채권자들의 채권이 다 충족됩니까? 그렇지 않고 미배당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는 어떻게 배당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 1억 3,550여만 원에서 경매 신청 비용 210여만 원을 배당하고 나니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1억 3,3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1순위 LH 채권 금액 1억 원을 배당하니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3,3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330여만 원에서 2순위 채권자 2,900여만 원을 다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3순위 채권자와 나누어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순위 채권자는 전액 다 주고 2순위 채권자에게도 전액 다 줄 수 있는데 왜 2순위, 3순위 채권자에게 이 돈을 나누어 주었을까? 그것은 돈을 받을 권리에는 채권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채권과 물건이 충돌한다면 물건이 이깁니다. 그래서 물건은 채권을 깨트린다.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평등하다. 채권은 평등주의다. 이러한 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강하다고 말하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없냐? 예, 한마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적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었을 때 그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 단순한 채권, 채무에 의한 채권은 채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 채권은 평등합니다. 대표적인 채권이 근저당입니다. 또 담보가등기입니다. 이 두 개만이 물건입니다. 그 나머지 채권, 채무로 인한 발생된 채권은 채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빚, 카드 만들 적에 부동산 담보로 제공합니까? 안 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잡고 줬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보증금,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는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먼저 준다고 그랬는데 얘도 채권인데 왜 우선 변제 주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보증금은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권의 물권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물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순위 가압류와 3순위 강제 경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안분배당한 겁니다. 안분배당, 그 안분배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2,900여만 원. 2순위 2번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2,430여만 원. 받을 총 채권을 더하는 겁니다. 1번 채권자 더하기 2번 채권자 금액, 그리고 1번 채권자가 받을 금액 곱하기 실제로 배당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3,330여만 원. 이 금액입니다. 총 받을 채권, 받아야 할 1번 채권자, 2순위 채권자가 받아야 할 금액 곱하기 실제로 배당할 금액, 그렇게 나온 돈, 이 돈을 배당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2순위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1,810여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2번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받을 채권 금액 2번이 받아야 할 금액 2,400여만 원 곱하기 실제로 배당할 채권 금액은 1,520여만 원. 그래서 3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은 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할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니까 이 빨간 금액, 이 금액이 미배당으로 2순위, 3순위 채권자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하는 것을 안분배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배당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씨, 대항력 있다, 전액 인수하여 예상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김씨는 LH 임차인의 단순 점유자일 뿐입니다. 보통 LH는
5%만 있으면은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LH가 1억 전액 배당 받아서 5%인 500만원 김씨에게 주고 9,500만원 LH가 받으면 됩니다. 임차인 김씨, 대항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받을 자격 없습니다. LH 전액 배당으로 소멸됩니다. 2순위 채권자 일부 배당받고 일부 미배당 소멸됩니다. 3순위 채권자 소멸됩니다. 일부 배당받고 미배당 소멸됩니다. 이것으로 경매의 배당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순서가 빨라도 안분 배당 줍니다. 물건은 강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한 전액 배당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섞인다면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세금이 섞이는 배당은 4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